7월 6일 이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8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28일 동안 4주 동안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 좀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일단 이제 학원에서 뭐 빅 이벤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뭐 교재를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건지 그런 부분을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정부 지원금만으로 3년에 300만 원을 해가지고 선착순 100명에 한해서 인터넷 동영상도 무료로 제공을 받으실 수 있고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평생 회원 과정이 400만 원에 있었는데 그 부분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부터는 3년에 300만 원 해가지고 이게 6개월에 120만 원이니까 3년이면 720만 원인데 그거를 이제 300만 원 이렇게 처리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듣고 계셨던 분들도 학원에 이제 원장님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금액적인 부분을 세이브 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잘 알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잠깐 안내를 해드리면요. 300만 원을 내고 맨 뒤에 보시면은, 개인 환급가정, 정규직일 경우는 이제 80%를 매년, 1년에 100만 원까지 환급이 됩니다. 그래서, 300만 원 처음에 결제를 하고, 그 다음에는 1년에 한 번씩, 예, 가라로 해가지고 처리를 하는 식으로 해서 환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의 공짜로, 이제 3년 동안 수업을 들으실 수가 있으니까 조건이 있습니다. 만 40세 이상이라든가 아니면 300인 이하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것들만 이제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그 지원 조건에서 비정규직으로 해가지고 100만 원 이상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또 내일 배움카드 소지자로 해가지고 1년에 200만 원까지 환급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300만 원을 내고 1년 6개월 만에 환급을 받으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분들은 3년 동안에 나눠가지고 100만 원 입금했다가 다시 돌려받는 식으로 해가지고 공단에서 다시 돌려받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서류는 학원에서 맞춰 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환급 기본 조건은 이제 수업의 80% 이상을 출강을 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3번 내지 4번 이상 출석을 못하거나 아니면 지각을 3번을 하게 되면은 결석 한 번으로 처리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나중에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환급을 못 받으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상세적으로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월달 이제 그 교육과정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아침에 문의가 와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7월 6일, 그 다음에 7월 13일, 7월 20일, 그리고 7월 27일이죠. 이렇게 4주 동안 수업을 다 합니다. 7월 달에는. 8월 3일만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8월 4일이 바로 이제 시험일이기 때문에 3일날은 수업을 해도 여러분들 거의 안 나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을 제외해놓고 나머지 날은 다 수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주, 그 다음에 셋째 주 오후에는 이제 보강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동영상으로 촬영을 하진 않지만은 이때는 이제 관연도 문제 기존에 하던 부분 지금 아마 80회까지 설명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78회라든가 77회, 76회인가? 이게 76이고 이게 74회인가? 그건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 3개 정도를 더 해드릴 겁니다. 근데 상황을 봐서 2개 정도를 한다든가 하고요. 세 번째 주에는 이제 100문제 정도만. 왜냐면 4시간, 이때는 저번 주도 7시에 끝났거든요. 2시에 시작해가지고 시간 되는 대로 해가지고 제가 맞춰 드릴 테니까 한 100문제 정도. 관연도 문제 중에서 빈도수가 높았던 것들만 정리를 따로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 때는 시간이 되시면 상관없습니다. 지금 7월 달부터 오늘 보니까 이제 개강을 해가지고 8월 10일부터 개강한다고 돼 있나요? 여기 10일 날 오픈을 해서 17일 날 오픈을 한다고 돼 있네. 17일 날 개강하는 그 과정에 맞춰서 오늘까지인가 하게 되면 한 달 동안 무료로 해가지고 6개월 신청하시는 경우 7개월을 이렇게 해드린다고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학원하고 전화를 해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월 달에 이제 그 과정이 끝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영상을 언제까지 들을 수 있느냐? 요건 한 달 정도 뒤에까지 오픈을 해준다고 합니다. 8월 말 정도까지. 또 학원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 6개월만 들으시는 분들 지금 동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6개월 이제 출강을 하면서 동영상을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8월 말까지 오픈이 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미리 학원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 일정을 확인을 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4월 달부터 동영상을 들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4, 5, 6, 7, 8, 9 뭐 이런 식으로 6개월을 들으셨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9월 달까지 들으실 수가 있고요. 5월 달부터 또 신청하시는 분들은 5, 6, 7, 8, 9, 10, 11일까지죠. 10일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들으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학원하고 미리 얘기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전력계통공학을 여기까지 아마 끝낼 겁니다. 그래서 오늘 6장, 7장을 나갈 거고요. 요때 8장, 뭐 9장, 뭐 이제 7, 8 또는 이게 9, 1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 안에 끝내고 여기 이제 발전 부분을 할 겁니다. 발전 부분을 보통 한 3주에서 4주 정도를 해야 되는데 한 주밖에 못 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걱정하시지 말고 USB만 가져오십시오. 제가 그 기존에 해놨던 그 동영상들을 요때 봐서 이제 카피를 해드릴 테니까. 왜냐면 이제 저는 이제 강의를 계속 스타일을 바꿔나가니까 어차피 옛날 것들은 소용없습니다. 왜냐면 그 다음 과정에서는 조금씩 틀리게 또 강의를 할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학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뭐 이제 발전 쪽 같은 경우는 한 뭐 2, 3회 정도 기존에 했던 거 부분을 이제 보시고 실수강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뭐 4시간 동안 수업을 하시지만은 4시간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하루에 4시간씩 하셔야지만 됩니다, 이제는. 왜냐면 지금 앞에 계신 분은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28일 동안, 그러니까 280시간을 공부하겠다고 해요. 밥 먹고 자는 거 빼고는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도 앞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험에 막바지에 맞춰가지고 공부를 하시면은 이제 기억에 좀 더 오래 남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28일 동안 이제 도서관을 한번 끊어가지고 이제 한 달 동안 요즘 한 10만원 정도 하거든요. 끊어가지고 이제 사실 힘듭니다. 저도 이제 끝나고 퇴근해서 가면은 밥 먹고 가면은 도서관에서 좀 한두 시간 자다가 또 일어나서 공부하다가 또 집에 와서 한두 시간 잤으니까 자기 전에 또 조금 보고 잔다든가 이런 식으로 조금씩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그게 이제 습관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애가 이번에 그 둘째가 올백을 받았거든요. 9과목을. 그래가지고 좋아하던데 왜냐면 걔가 그렇게 시험을 보면은 잘 틀립니다. 이번에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가 모여가지고 주말마다 계속 문제만 풀리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푸니까 얘가 거기에 익숙해져가지고 유형에 익숙해지니까 자기 말로는 시험 문제가 쉬웠어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시험 문제를 보면은 그전에도 한 95점 정도는 맞았던 애인데 나머지 그 한두 문제 때문에 틀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시험 문제하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제 발성배전 기술사 시험 문제하고는 좀 틀립니다. 왜냐하면 유형의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한번 익숙했던 문제는 어떻게든 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처음 보는 문제는 쓸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왜냐면 문제를 많이 보다 보면 유형들을 보고 이게 내가 한 번이라도 봤고 한 번이라도 틀렸던 문제는 자기가 생각이 나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뒤에 과정들은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8월 17일부터는 어떻게든 시험을 볼 겁니다. 10분씩은. 그래서 이번에 그 엔젤 클립 해가지고 여러분들 많이 사가지고 보시는데 볼펜하고 이제 엔젤 클립하고 해가지고 제가 8월 달부터 만들어 드릴 겁니다.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지금 뭐 볼펜 심도 지금 제가 나눠 드린다고 했는데 몇 분 별로 지금 제가 100개 사가지고 지금 한 50개 정도는 남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볼펜하고 엔젤 클립하고 맞춰서 드리고 이제 볼펜 심도 계속 드릴 거니까 시험 보시고 이제 시작하기 전에 그때는 10분씩 무조건 시험을 볼 겁니다. 8월 달부터는. 그래서 미리 예습을 해가지고 오셔가지고 시험 본다는 건 결국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 주고 써보십시오 하면은 여러분들이 미리 한번 써보는 겁니다. 얼마만큼 쓸 수 있는지 예습이 되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그만큼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계속 수업 시간에 반복을 해드리는 것도 바로 그런 겁니다. 혼자서 반복이 안 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반복을 해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과정을 반복을 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 화력발전소의 연료비 특성입니다. 연료비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입력이 들어오면 출력이 나갔는데 그 중간에 전달함수가 어떻게 되냐 이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전달함수를 보면은 이제 킬로칼로리로 환산을 하니까 이제 나중에 보시면 860킬로칼로리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석탄 1톤이 들어갔을 때 에너지를 얼마나 발생할 수 있냐. 그 칼로리. 왜냐면 열량이거든요. 우리가 음식 먹으면은 몇 킬로칼로리라고 하죠.
하루에 사람이 필요한 칼로리가 몇 킬로칼로리인데 살이 찌는 건 뭐냐? 여러분들 운동을 안 해가지고 그 칼로리가 들어왔는데 소비를 못하기 때문에 그게 몸에 축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뭐 다이어트 부분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뭐냐면 한 끼를 굶어라. 한 끼를 굶으면은 입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니까 몸에 있던 이 배에 있던 지방 덩어리가 분해가 되면서 출력이 나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살이 조금씩 빠진다는 얘기인데 그거로는 안 되고요. 그거에 이제 또 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먹는 겁니다. 소식을 해라. 소식을 하고 운동을 해라. 그래서 하루에 30분 정도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30분 정도는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전손실 무시했을 때 경제부합액은 경제 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앞에 5장에서 주파수 유효전력 해가지고 주파수 유효전력 유효전력이니까 P죠. 거기서 이제 뭐 보셨던 이제 개통 특성 정수. 그 주파수 제어 방식이 뭐냐? 그 주파수 제어 방식 하게 되면 이제 나왔던 부분이 이제 그림이 먼저 이런 그림이 나와가지고 구조, 자, 경. 이거 저번주에 했는데 생각이 안 나면 안 되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제역의 전성계, 재전, 조전, 제역의 전성계, 조종용 발전소, 전력계통, 뭐 외란이 들어오고 뭐 이런 것들 그림을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는 부분들에 대한 그 협조 제어 방식이 어떻게 됐는지 협조 제어 방식이 어떻게 됐죠? 세 개가? 키워드가? 예? 예, 협조 제어. 예, 주연바를 해가지고 주연바 해가지고 여기는 정, 여기도 정주파수 제어 방식, 정연락선 제어 방식, 연락선, 전력, 바이어스 제어 방식. 이런 식으로 이제 키워드로 이제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라고요. 왜냐면 그 내용이 어느 정도 이 주파수 제어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셔야 하면 이게 AFC로 설명을 물어볼 수가 있고요. LFC로 설명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것들을 이렇게 딱 써주는 키워드가 먼저 생각이 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집을 질 때 뼈대를 먼저 적어놔야 된다는 얘기죠. 거기다 이제 내장을 하고 이렇게 하듯이 골조를 세우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개념을 잡아주시지 않으면 문제가 나왔을 때 아 얘는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그렇게 일단 써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배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25점짜리인데 이 정도 썼다. 그럼 10점은 일단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25점짜리 4문제는 100점인데 10점짜리 4개 가면 40점밖에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다 4를 붙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15점을 만들어야지 여러분들 15점짜리 4개가 돼야지 60점이 되는 거고 17점이 돼야지 17, 18점이 돼야지 70점이 돼가지고 안정권이 되는 거고요. 20점씩 맞았다. 그럼 이제 80점이 되니까 더 안정권이 되죠. 왜냐면 80점을 맞으면 다른 데서 50점이나 뭐 40점대를 맞아도 커버가 되기 때문에. 왜냐면 1교시가 50점대가 나오기가 좀 힘듭니다. 1교시에 60점이 넘게 나왔다. 그 사람은 13문제 중에 10개 이상 쓸 수 있다는 것은 6개 문제 중에 4문제 이상을 쓸 수 있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3개의 10문제 선택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자꾸 훈련을 해주셔야지만 됩니다. 송전손실 무시, 송전손실 고려, 경제부합부분이 나오면 키워드가 있습니다. 수, 목, 평, 총, 연. 이게 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냥 여러분들이 쉽게 오시면 됩니다. 수요일,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목요일, 그건 평일이기 때문에 총각들이 연애하기 쉬운 날이다. 뭐 이렇게. 왜냐면 월요일이나 금요일은 뭐 모임 같은 게 많으니까. 이런 수요일, 목요일은 모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연애하기 좋다. 그렇게 외웠습니다. 이게 뭐냐? 수급 조건이다. 목적 함수다. 평가 함수이다. 이건 모르시면은 6장에서는 시험 문제를 못 풉니다. 그 다음에 총 연료비 최소 조건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평가 함수에 보시면 라그랑제의 미정계수 람다라는 게 나옵니다. 이 람다 값이 최소가 되게끔 하는 게 바로 이제 총 연료비 최소라는 게 이게 증분연료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증분연료비. 그러니까 이 값이 최소가 되는 부분 결국은 뭐냐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발전기의 발전량이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필요한 이만큼의 유효전력이 있는데 그것들을 얘가 이만큼 분담하고 얘가 이만큼 분담하고 얘가 이만큼 분담해서 이 합계가 요만큼이 나오면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이 양이 변동이 되니까 그때 요 연료비 여기 연료비인데 그 연료비가
같은 지점이 이제 최소 조건이 된다는 얘기죠. 왜냐면 얘는 이렇게 운전하고 얘는 이렇게 운전하고 얘는 이렇게 운전하고 얘는 이렇게 운전하면은 경제적이지가 못하니까 같은 부분으로 이제 맞춰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같은 부분으로 맞춰준다는 건 결국 미분을 한번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분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미분 부분이 나오는데 이 내용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수식을 적습니다. 수급 조건이라는 것은 뭐 부하량은 사용하고자 하는 부하량은 P1과 P2와 P3 발전기 합이다. 목적 함수는 연료비에 대한 함수입니다. 그래서 F, fuel에 대한 함수가 어떻게 되는지 요거는 AX 자승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방정식으로 정의가 됩니다. 이제 나중에 책에서 보시면은 뭐 연료비가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는데 그거를 이제 근사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2차 방정식으로 그냥 근사를 해서 하게 됩니다. 요거를 이제 미분을 하게 되면 2AX 플러스 B라는 부분이 나오고 얘는 날아가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2AX 플러스 B라는 함수 내에서 요 X라는 이 값들을 같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결국은. 그러면 이제 A하고 B 값이 나오겠죠. 그럼 그 값을 나중에 넣어가지고, 여기 이 값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 X라는 값을 넣게 되면 얘가 얼마라는 함수 값이 나오겠죠. 그거를 이제 이용을 하는데, 이제 평가 함수라는 건 요거하고 요거를 이제 빼는 겁니다. 빼서 이제 최소 값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왜냐면 우리가 필요한 양은 이건데 각각의 발전기의 부분이 여기 함수가 들어가고 여기 함수 들어가고 이렇게 함수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걸 다 연결해가지고 여기에 맞는 부분에서 최소로 연료비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최소로 연료비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그 양을 찾아주면 된다는 얘기죠. 수식을 찾는데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이거 하나만 알고 계십니다. 수목평 총연회라고 했죠. 거꾸로 쓰시면 됩니다. 평가함수는. 왜냐면 우리가 이 평가함수를 통해 가지고 이 미정계수라는 람다를 통해서 요걸 계산을 하는 거니까 평가함수는 요거 목적함수에서 빼기 람다라는 거 곱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 수급 조건이 들어가면 됩니다. 수급 조건. 얘는 외우실 때 수요일, 목요일 평가함수 거꾸로 간다. 이렇게만 외워주시면 되죠. 이렇게 간다 쓰는 거를. 왜냐면 수목평 총연 이렇게 외웠던 걸 여기는 수목평 해놓고 여기 중간에 빼주는 데 있어서 무슨 개수가 있을 거니까 이 개수가 바로 뭐다? 라그랑제의 미정계수다. 그래서 이 값이 다 각각 똑같아지는 값을 계산을 하려면 아까처럼 일정하게 나오니까 그 일정한 패턴을 찾는 게 바로 경제부하 배분이다. 그런데 요거는 여기 이제 손실이 있는데 수급 조건에서 손실이라는 건 여기에 손실이 생길 거 아닙니까? 왜? 부하량이 있는데 발전기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서 빼줘야 되겠죠, 요거는. 이렇게. 총 발전된 양에서 요만큼을 빼준 게 부하량. 왜냐면 손실이 생기니까 쓴 거에서 남는 양이 요만큼 어디 손실이 생겼을 거다. 그 부분이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형태는 다 똑같은데 평가함수, 목적함수, 람다, 수급 조건 요 부분에 여기에 보시면 이제 람다의 1 마이너스 뭐 라운드분의 뭐 PL분의 뭐 라운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요게 바로 이제 그 페널티 계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페널티 계수가 있고 여기 나오는 게 이제 증분 송전 손실이라고 하는데 요게 손실입니다. 손실인데 이 부분을 계산하게 되면은 사실 1-0.1은 어떻게 계산되냐면요. 이거분의 1은 여기분의 뭐 1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요게 페널티 계수가 되는데 페널티 계수를 뭐 LI라고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저번 시험에 바로 나왔습니다. 페널티 계수가 10점짜리로. 그러니까 페널티 계수만 알면은 여기 값은 다 주어졌는데 이 페널티 계수가 여기에 들어간다는 걸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못 풀었다는 얘기죠. 형태만 알고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1-0.1분의 1은 나중에 가시면 1 플러스 0.1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왜냐면 0.9분의 1이거든요. 그럼 이게 1.01 정도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뭐뭐분의 1은 이게 미소할 때 작을 때입니다. 클 때는 차이가 있고요. 이 값이 1-알파분의 1이었을 때 이 값이 1보다 아주 작을 때는 그때는 1 플러스 알파로 계산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나중에 계산하는데 그것들을 이용한 게 여기서 나와 있는 수화력 아니면 화력 발전소의 뭐 협조 제어 방정식이라고 화력 계통의 협조 제어 방정식이라고 나옵니다. 그게 요거를 다 보여주는 게 이제 협조 제어 방정식입니다. 여기서 여기하고 요거하고 관계를 이끌어내서 요거를 이제 풀어주는 거죠. 그게 협조 제어 방정식이라고. 그래서
교과서에 이제 협조 제어 방식이 3가지가 나오는데 그 3가지가 뭐라는 거를 이따가 한번 설명드릴 겁니다. 요걸 아셔야지만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또 문제 보시면 이제 증분 손실을 구해라. 증분 손실이 뭔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증분 송전 손실이 요거다. 그럼 이걸 구하는 거다. 페널티 개수를 구해라. 그럼 페널티 개수가 요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적인 형태에서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6장은 4개밖에 안 적어드렸습니다. 주테마는 연료비 특성이라는 건 아까처럼 얘 기반이 되는 연료가 어떻게 공급이 되는지 간단하게 10점짜리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2번이나 3번 송전 손실을 무시하거나 고려했을 때 이런 것들은 25점짜리로 나옵니다. 25점짜리로 나와도 문제 형태에 따라서 한 페이지면 되는 게 있고요. 2페이지 정도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송전 손실을 고려하게 되면 수식이 좀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걔는 2페이지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송전 손실을 무시했을 때는 한 페이지만에 끝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송전 손실을 계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손실 방정식이라고 해가지고 저번주에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비정수를 이용해가지고 간단하게 계산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따가 7장 부분은 또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또 한번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본서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요약되어 있는 자료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를 보시면은 전력계통의 경제운영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화력발전소의 연료비를 최소화하게 한 부분이다. 돈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가장 싸게 갈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제가 대전으로 가니까 가장 싸게 가는 거는 옛날에 그 비둘기호를 타면 됩니다. 근데 요즘엔 비둘기호가 없습니다. 그러면 천안까지 타고 와서 거기서 갈아타고 한다. 그럼 시간대 비용하고 이런 것들 다 따져봤을 때 안 좋다는 얘기죠. 새마을호 좋습니다. 새마을호 1시간 45분 걸리거든요. 그러면 얼마냐? 14,600원입니다. 무궁화호 1시간 50분 걸립니다. 2시간 걸리는 것도 있고. 그거 1,3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5분 차이, 10분 차이에 4,600원이 절약이 되니까 저는 무궁화호를 타고 다닙니다. 근데 KTX 타면 좋은데 시간이 거기서 거기입니다. 왜? 영등포에는 안 쓰거든요. 하루에 쓰는 게 몇 편 안 되니까 여기서 광명을 가든 아니면 서울역으로 가가지고 타고 가면 그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KTX는 빠른 경우는 55분부터 보통 1시간 5분 정도 걸립니다. 한 40분 차이면 제가 여기서 서울역 가서 기다리는 시간이면 똑같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은 이제 돈을 절약하기 위한 부분. 마찬가지입니다. 6개월 동안 수업 들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처음에 이제 들으시는 분들, 도대체 이제 강사님이 얘기하시는 얘기를 못 알아듣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당연합니다. 왜냐면 처음 들었기 때문에. 자꾸 반복해서 듣다 보면은 그 부분이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자기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쉽게 답안지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훈련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 훈련은 뭐냐? 일단 쓰는 훈련을 해가지고 머릿속에 있는 거를 정리해서 내뱉는 훈련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자꾸 오감을 이용해라.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입으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귀로 듣고, 생각하고, 손으로 써라. 이 5가지 감각을 여기서 계속 반복해 주셨을 때 여러분들이 그 5가지 감각 중에 하나만 생각이 나면 쓰거나 머릿속에 생각이 나거나 아니면 말로 나오거나 그러면 써진다는 얘기죠. 전력계통의 경제운영의 기능도를 할 때 적체직 신경주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요게 뭐냐? 이제 나중에 보시면 주파수 유효전력 나올 때 이런 것들이 AFC하고 ELD하고 AGC하고 이런 관계를 6장에 있는 이 그림이 다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AFC 문제가 나왔을 때도 이 그림을 갖다 그려주시면 되고요. ELD가 문제가 나왔을 때도 이 그림을 갖다가 기존에 있던 부분에다가 좀 추가를 더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주는 아닙니다. 하지만 얘는 포괄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얘는 뭘 설명할 때 써야 되냐면 결국 ELD를 설명할 때 쓰는 그림입니다. 뒤에 이제 10장에 가면 ELD를 또 설명하는 그림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부가적으로 써먹기 좋을 때 이쪽에도 쓸 수 있고 저쪽에도 쓸 수 있는 그림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요거는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가버너 프리운전 그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발전단 효율, 송전단 효율, 손해전력, 연료비 특성. 이 연료비 특성이 뭐라고요? 아까 2차식 F fuel이죠. fuel. 발음이 제가 안 좋은데 연료비 특성이 이렇게 자승 2차식으로 구성이 된다. 그래서 그런 그림이 나와 있고요. 열효율 송전단 열효율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발전단 열효율 이제 860kcal가 나오는 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10점짜리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주율은 몇 킬로칼로리냐. 그래서 입력이 들어왔을 때 860킬로칼로리를 맞춰주는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증분 연료비가 같게끔 하는 부분이 가장 경제적인 출력 배분이 실현이 된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이 돈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가장 저렴한. 지금 보니까 이제 7월 달부터 나오는 그 승합차는 속도를 110km 이상 못하게끔 만든답니다, 이제는. 제어를 해서. 그래가지고 6월 달에 승합차를 제가 오늘 또 끝나고 나서 또 가족 모임이 있어가지고 지금 또 무주를 내려가 봐야 되는데 모임 갈 때 보면 이 승합차 이용하죠. 그러니까 이제 카니발 같은 거 사면은 이제 두 집이 같이 가니까 좋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그 차량도 제한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은 차를 먼저 살 것 같은데 안 산다는 얘기입니다. 왜? 속도가 목적이 아니니까. 왜냐면 거기는 가족들하고 놀러 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속도 차이 때문에 뭐 미리 사고나 그런 부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10km로 제한이 된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도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급전, 수목평, 총연 나왔죠? 제어 목표가 뭐고, 제어 대상이 뭐고, 제한 조건이 뭐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수목평 나왔죠? 수급 조건이라는 게 아까처럼 손실이 들어가거나 안 들어갔을 때. 아까는 제가 이쪽에다 넣었는데 그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적 함수는 각각의 발전기의 연료비 특성을 합한 거라는 얘기예요. 연료비 특성이 뭐라고요? 2차 함수로 돼 있는데 그 2차 함수를 다 더한 게 전체 연료비란 얘기죠. 근데 그거를 계산하게 보시면 여기 보시면 F1에 PG1으로 돼 있죠. 이게 PG1에 대해서 미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등중분 연료비, 평가함수 부분에서 연료비 부분이 똑같게 하고자 하는 이 람다 부분을 계산해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람다 부분이 전부 다 발전기마다 다 같아지는 람다 값을 계산하면 그 값이 바로 계산 결과란 얘기죠. 증분 연료비가 모든 발전기에 같을 경우 가장 경제적인 배분이 실현된, 그래서 등중분 연료비의 법칙. 그래가지고 이거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각 발전기마다 연료비가 얼마나 들어갔고 거기서 손실이 얼마가 생겼고 전체적으로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제 한 대가 또 탈락됐을 때 그때 이제 발전기들이 얼마나 더 출력을 내보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또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페널티 계수는 보시면은 아까하고 똑같은데 여기 보시면 파이에다가 미분하고 F에다 미분하고 람다에다 미분했는데 요 뒷부분에 대한 것들을 1- 이 등중분 송전 손실을 가지고 계산하면 0이라는 부분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거를 이제 아까 얘기했던 화력계통의 협조 제어 방정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LI라는 이 페널티 계수 부분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요거분의 1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요거분의 1. 그래서 요거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결국 뭐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각각 곱한 부분이라는 얘기죠, 여기서도. 여기에 아까 그 부분에 요 LI라는 부분이 1번 발전기의 손실, 2번 발전기의 손실, 이 부분이 또 각각 같아지게끔 하는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뭐 수화력 병렬 계통 경제 운영 급전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설명 안 드릴 겁니다. 시험에 나오면 틀리십시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왜냐면 25점짜리로 문제를 풀기에는 이제 수차의 그 낙차에 대한 손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못 푸시는데 이거를 푼다라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 부분을 푸시고 이 부분이 나온다 그러면 이걸 응용해서 공부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A, B, C도 모르는데 뭐 900점짜리 토익 문제 시험 보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근차근히 맞춰가시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 다시 한번 요약을 해서 보시면은 화력발전소의 연료비 특성,